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뭐 20년으로 단축을 하고 용적률을 보면 최대 뭐 500%까지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앞에 단서를 보니까 공공성이 확보가 네. 돼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또 그쪽 지역 안에서는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기도 노후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개인적으로는 이 일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넓혔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뭐 적절한 조치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천 같은 경우도 일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반겨하는 분위기고 뭔가 좀 낙후가 됐었는데 계속 2기,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뭐 이렇게 자꾸 안 해주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환경단체들은 또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이랑 그 재건축이라는 게 솔직히 일본에서도 30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0년이나 당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뜯어 고치고 물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고친다 하면 과연 멀쩡한 건물도 새로 짓는 걸 워낙 선호하다 보니 다시 또 짓고 하다 보면 그에 따른 환경 문제도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는 부분이고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보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일단 처음에 발표했을 때 시장은 조금 반겨하는 분위기, 일기 신도시 쪽에는 상당히 반겨하는 분위기지만 또 한쪽으로 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총선 이후로는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퀘스천 마크도 보는 게 현실입니다. 항상 수요들은 정책에 굉장히 많이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소장님께서는 뭐 요번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하게는 이제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용적률 500%라든지 재건축 연한 20년 이 내용이 뭐 적절한 조치였는지. 저는 약간 접근 포인트 좀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기자님이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과도한 특혜 아니면 이거 환경적인 부분 비용이 뭐 너무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 이유는 납득이 가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구도심을 다시 재생하는 측면 아니면 정비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터키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 이렇게 사고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점 중 하나가 내진 설계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이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게 81년도인가 83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0년대 지어졌었던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이게 기준이 80년도 때 준공이 나면 그게 위험한 거냐가 아니라 이게 건축 허가 기준이다 보니까 90년대 조성됐었던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분당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바닷모래로 갖다가 건축해가지고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전성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거를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정비가 안정성, 삶의 질, 그리고 우리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서 그 전에 이제 물난리 났을 때도 반지 하방들 갖다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개발 논리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뭐 개선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보고요. 근데 개선을 막상 하려고 해도 결국 돈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면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실제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유인책을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과도하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용적률 500%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용적률 500%를 너무 언론에서 많이 띄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다 합치면 30만 세대, 인구로 따지면 거의 100만 인구거든요. 이거를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곱하기 2를 해서 뭐 200만이 되고 그러면 지옥이 열릴 겁니다. 일기 신도시보다 멀리 있는 지역들은 뭐 출퇴근이 거의 안 될 거고 뭐 경부고속도로를 갖다가 뭐 지금에서
훨씬 더 뭐 10개 차선을 더 늘리고 물론 지하로도 뚫는다고 하지만 지하로 왕복 20차선 이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산 같은 경우 자유로 맨날 막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아무래도 관심 있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 네. 해서 접근할 때는 사실 역세권 중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얘기들이 네,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도 있지만 네. 도시계획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 얘기 듣다 보면 네. 아무래도 비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만 늘어나면 다들 자차 출근으로 가지게 되면 그렇죠. 도로망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정비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이제 법안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 아마 인허가 측면에서 역세권 중심으로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따지면 또 그 내에서 역차별이다.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올려줄 수도 없고 약간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